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이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건설하자는 쪽과 안 된다는 쪽의 주장을 비교 요약해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내일 공식 사과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제니에 돌입했습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태세입니다. 영산강에서 때 아닌 민물조개 구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 토론이 임박했습니다. 찬반 양측은 각각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에 제공했고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참여단도 개별적으로 사전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참여단이 있을 수 있고 또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자료집에 담긴 찬반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서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인정, 김철원 두 기자가 양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광주시가 계획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은 달랑 2칸짜리 초미니 경전철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2조 원을 쓴다는 겁니다. 차라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 등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데 이 돈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달랑 2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요. 도시철도 2호선은 하루에 최대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지하철입니다. 여기에 시내버스와 촘촘히 연결하게 되면 광주 시내를 30분 안에 오갈 수 있고 광주 시민 절반이 대중교통을 타게 될 겁니다. 하루 43만 명 수송이라는 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계산입니다. 일단 차량 2칸의 좌석이 총 36개뿐입니다. 서서 타는 사람까지 승객을 꽉꽉 채워도 탈 수 있는 정원이 153명이거든요. 무슨 수로 43만 명을 실어 나른다는 거죠?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계산해 봐도 아무리 많아야 14만 4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43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꽉 채워서 최대로 수송하면 43만 명까지 수송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뜻입니다. 수송 능력뿐 아니라 수송 수요를 봐도 하루에 23만 명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정부 기준에 맞춰 공인되고 검증된 기준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비 2조 원 가운데 60%, 1조 2천억 원이 일단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건설을 안 하면 이 준다는 돈을 날리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아주 큽니다. KDI는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4조 7천억 원, 광주에서만 2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1호선 운영 적자가 연간 500억 원이고 여기에 2호선이 개통되면 운영 적자가 1,300억 원에 달할 겁니다. 2호선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누적 적자가 3조 원이 넘고 30년으로 가정하면 4조 6천억 원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를 이 적자가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2호선 노선 주변으로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있고 주변 상권이 형성돼 전철이 생겨서 만약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역세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세권이 생겨야 그 역세권 효과라는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역세권은 지하철의 수송 비중이 20%는 돼야 만들어지는데 2호선 수요 예측을 보면 수송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대기하는 저심도식 정거장인데 어떤 역세권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성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광주시 재정으로 2호선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광주시 재정 자립도는 39.9%로 6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2호선을 건설하려면 정부가 60%를 대준다고 해도 광주시가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분명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겁니다. 재정 자립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핵심 지표는 통합 재정 수지인데 광주는 6대 광역시 중에 3위입니다. 게다가 8천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6년에서 8년 동안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에 쓸 예산을 지하철에 쏟아부으면 청년 일자리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 적자까지 더해지면 지하철은 그야말로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결국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오히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교육, 복지 그리고 일자리 분야의 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도 다 감안해서 세워뒀습니다. 대중교통 확대는 바로 복지의 시작이고 2호선 건설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서 양측의 주장을 비교했습니다. 내일은 미래 교통체계 측면에서 본 찬반 양측의 주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협상 타결을 위해 현대차와 노동계가 서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두세 가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여야가 지원에 합의했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현대차와 노조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서 노조의 협조를 호소했고 현대차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위기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 사과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내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민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5.18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지난 2월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한 사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18 성폭행 피해자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을 다음 주로 정해놓고 배수진을 쳤지만 교육청과의 교섭은 난항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째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43살 김혜정 씨.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60만 원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월급조차도 방학이 되면 일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가 아예 없는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광주의 한 문화회관에서 18년째 시설관리 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47살 하승태 씨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근무하고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공무원들은 우리가 받지 않고 있는 기술정보수당이나 위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9월부터 임금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섭의 쟁점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안인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5% 인상과 2022년까지 근속수당을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본급은 2.6% 인상, 그리고 근속수당은 인상 불가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급 인상하고 어찌됐든 근속수당 5천 원만 더 인상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인데 아예 못 해준다는 거죠. 지난달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92%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달 15일까지 사측이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85%가량인 9천 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교섭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금 영산강에서는 때 아닌 조개 구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죽산보가 보이는 곳에 영산강이 강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강물 아래 잠겨있던 곳인데 어쩐 일인지 진흙이 드러나면서 뻘 아래 박혀있는 말조개와 펄조개 등 민물조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진흙에 박힌 조개들을 집어다 강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진 이곳 죽산보 일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천과 펄 등에 서식하는 조개류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죽산보 수문을 모두 열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 사이 구간의 강물 수심은 수문을 모두 열기 전에 비해 평균 2.85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변 쪽을 중심으로 얕은 곳에 살던 민물조개와 고둥 같은 어패류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강으로 살려보낸 어패류가 총 15만 개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이 수변에 어패류가 나타나는 즉시 보이는 대로 구제를 할 것이고 수변부 쓰레기도 완벽하게 처리해서 영산강 지역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는 이번 어패류 구제 작업을 두고 영산강의 생태계 복원 여부나 죽산보 수문 개방 효과를 평가하기에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죽산보 개방하고 나서 앞으로 좀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는 좀 관계 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산강 상류 승촌보의 수문은 지난해 11월 이미 완전 개방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죽산보 수문 개방을 유지한 다음 생태계 영향과 강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의 부작용을 조사한 다음 계속 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학교 설립자 이홍아 씨를 상대로 낸 학습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부는 이 학교 졸업생 임모 씨와 재학생 144명이 이 씨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모두 6,400여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횡령 행위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 원과 건설회사 자금 10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조선대학교의 교수들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은 책임을 물어 강동원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